개인 투자자에게도 공평하게 제공되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폴라리스 오피스의 부사장님, 네. 이혜석 부사장님.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네. 안녕하세요. 폴라리스 오피스 이혜석입니다. 여기 또 티셔츠에 딱 이렇게 적혀 있네요. 네, 오늘 마침 행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사실 저희가 노다지 IR 노트라는 것도 이제 운영을 합니다만 많은 분들에게 그 상장사의 정보를 좀 전달해드리는 그래서 노다지 IR 노트 에디터가 한번 이렇게 컨택을 했고 특히 이제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회사도 소개하고 특히 요즘에 이제 AI가 난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산업 기술 동향도 좀 같이 듣고 싶어서 부사장님 이제 멀리까지 오시라고 좀 청했습니다. 그 폴라리스 오피스가 그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인프라웨어라는 회사 이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맞아요. 소프트웨어 회사. 예, 맞아요. 거기죠? 모체가. 네. 저희가 97년도 설립해가지고 그때부터 인프라로서 사업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피처폰용 모바일 브라우저 그거 사업을 했었었고 피처폰, 투지폰. 그렇죠. 네, 그렇죠. 요거. 거기서 저희가 세계 최초로 컬러로 인터넷 브라우징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상용화했어요. 그때는 가운데 뭐였지? 이거 네이트, EGI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거 가운데 버튼 누르면 거의 뭐 30초당 뭐 몇십 원씩 돈 나가고 이럴 때 이제 브라우저. 네네네. 옛날에는 1, 2, 3, 4에서 글자밖에 없었다가 처음으로 이걸 그림으로 컬러로 할 수 있었던 게 저희 회사였습니다. 그게 세계 최초였었고요. 그거를 만들다가 피처폰이 한 번에 사라지면서 이제 오피스로 완전히 전이하게 되는 그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스마트폰 시절이 되면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그때부터 오히려 더 유명해지지 않았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모바일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약간 이게 이통사 시장이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한다기보다는 이통사를 하나하나 이제 뚫어나가는 그런 거였다면 이제 앱스토어가 열리다 보니까 사실은 앱만 잘 만들면 전 세계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앱 같은 경우에도 1.27억 명 정도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매일같이 뭐 3만 명, 4만 명씩 저희 신규 가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게 된 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MS나 뭐 타 경쟁사들보다 스마트폰용 오피스를 먼저 출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장을 선점하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에서 뭐 문서를 볼 때는 폴라리스 오피스구나라는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올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이게 일장일단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공기계에 깔려서 들어가는 거면 사용자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테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본인이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거면 그래도 뭔가 유료로 지불하는 용도는 조금 더 생길 테고.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좀 길게 보면 지금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건 사실 전에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개발사로서 그냥 어떤 문서 뷰어 기능을 개발하는 거에 그쳤다면 이제는 저희 서비스를 가입하는 유저들이 있고 그래서 그 유저를 베이스로 저희가 요새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외에도 PC나 맥 같은 유저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유저들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저희가 뭐 비전 프로라든지 아니면 테슬라용 뭐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고 하는 게 이제 계속 기기들을 확장해 나가면서 저희가 서비스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저희한테 있거든요. 참 그 테슬라용 폴라리스 오피스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요새 AI를 하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노트북이나 PC도 그렇고 핸드폰이나 태블릿도 그렇고 이거는 일을 할 때 아주 집중해서 쓰는 디바이스잖아요. 그래서 계속 편집도 하고 뭐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AI가 생기고 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시보드에다가 계속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큰일 나죠. 운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AI가 있으니까 얘가 계속 집중을 하지 않아도 내 일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내가 같이 한 회의록을 열어놓고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누구지? 그러면 누구입니다. 무슨 액션 아이템이 있었지? 그러면 뭐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이거 회의록 보내주면서 뭐 이렇게 해달라고 메일을 써줘라 그러면 이렇게 써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에 돼요? 네네네. 지금 그게 지금 저희가 테슬라용 오피스라는 게 거기 그렇게 돼 있었고. 그게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그 테슬라용 브라우저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 제가 테슬라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지금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라는 게 훨씬 더 넓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깔려서 들어가다가 이제 그냥 앱마켓으로 가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뭔가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부분 사실 삼성의 뭐 여러 가지 결정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제조사들의 결정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아마 그 핸드폰에 기본 탑재되는 앱들을 뭐 많이 제한하려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그게 제조사에서도 그렇고 뭐 구글이나 이런 데들도 그렇고 그래서 왜냐면 이게 또 사용자가 싫어하기도 하고 또 서로 경쟁을 좀 제한하는 면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로 동작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이게 갑자기 BM을 바꿔야 되니까 저희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좋은 제품을 갖고 있었기에 사실 앱스토어로 가서도 사용자분들이 많은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계속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찌됐든 이제 사명을 그 인프라웨어에서 폴라리스 오피스로 바꿨는데 네네. 원래 폴라리스 오피스는 서비스 명칭. 그렇죠. 근데 그거랑 회사 이름이 이제 네네. 일치시킨 거고요. 예. 아마 보신 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뭔데? 라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네. 좀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희 폴라리스 오피스 화면이고요. 네.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뭐 저게 지금 인터넷 페이지가 아니라 네네네 저희 프로그램을 띄운 그렇죠. 거죠. 그래서 뭐 MS 오피스처럼 네. 뭐 워드 파일 포맷, 엑셀 파일 포맷, 파워포인트 파일 포맷, 한글, 뭐 ODT, 뭐 기타 템플릿 등 다양한 문서들을 만들고 보고 편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고요. 그 웬만한 문서는 네. 다 불러올 수 있는 거죠. 네네 웬만한 문서를 다 불러올 수 있고 예. 그거를 웬만한 기기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웹, 맥 뭐 다 지원하고 아까 얘기한 뭐 테슬라라든지 비전 프로라든지 새로운 기기들까지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프트웨어만 쓰면 클라우드에 연동돼서 뭐 모바일에서 보던 문서를 PC에서 보고 PC에서 보던 문서를 비전 프로에서 보고 비전 프로에서 보던 문서를 테슬라에서 보는 등 이거를 이거 하나면 모든 기기 모든 문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것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은 갤럭시를 쓰고 있고 네. 맥북도 쓰고 있어. 네. 그러면은 여기서 쓰던 문서를 맥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요. 그것도 뭐 이제 폴라리스 클라우드 연결되니까 통하면. 뭐 따로 뭐 보내고 이럴 것도 없이 자기 계정만 연결돼 있으면 어디서 보고 편집하면 자동으로 다른 기기에서도 편집할 수 있는. 그래요? 그럼 따로 MS 오피스 살 필요 없어요? 네, 뭐 웬만한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왜냐면 거기도 이제 요즘 유료화 정책이 장난이 아니어서.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 뭐 MS의 가격 정책이 오피스만에 엮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 윈도우와 오피스와 뭐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MS 많이 사시기도 하는데 네네네. 이제 작년 재작년 저희 코로나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오피스 작업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동 중에도 해야 되고 뭐 아니면 뭐 학교에서도 뭐 집에 가서 숙제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뭐 저희 것들을 더 많이 사용해 주신 것 같아요. 당연히 유료죠. 아니 기본적으로 무료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뷰잉이랑 일부 편집 기능들, 그다음에 클라우드 뭐 어느 정도 용량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이상의 기능들을 사용할 때 유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무료 버전을 좀 네. 써봤는데 광고가 많이 뜨더라고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돼서. 그렇죠. 또 네. 이러고 보면 이제 또 주주분들은 네네네. 이거 먹고 살아야지. 네네네. 유료로 써라 이놈들아. 아마 네네네. 이럴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까 재작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조금 더 사실 그 전에는 조금 더 저희를 뷰어로 많이 사용하셨다면 그냥 단순한 뷰어 정도. 네네. 그러니까 네. 이제 단순한 뷰어에다가는 구독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면 코로나를 시작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편집들을 더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서 네. 구독을 많이 가셨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저희 무료의 광고 수익보다 구독 수익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네. 예, 특히 또 이제 AI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구독의 비중을 높일 수 있게 됐고 그렇게 보면 조금 더 광고에 덜 의존하고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편집 기능과 네, 클라우드 기능, 네. 그 여러 이제 문서들을 또 다양한 곳에서 불러올 수 있는 기능들, 그것도 말고 우리는 이제 이런 것까지 된다. 네. 좀 요새 자랑해 주시면 제일 열심히 하는 거는 AI라고 볼 수 있죠. 역시 AI.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전 AI, 특히 생성형 AI가 예. 앞으로 이제 문서 작성이라는 것들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도 뭐 디자이너 출신이 아니어서 PPT 만들려면 글만 뭐 적당히 얼개 사고 디자이너들한테 시키고 이러는데 네. 지금 저희가 대부분의 얼개만 짜도 자세한 글로 얘가 만들어주고 PPT를요? 네네, PPT를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이미지 에셋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 생성형, 거의 이미지 투 텍스트, 텍스트 투 이미지 같은 기능들을 넣으면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가 AI 라이트라 그래서 글을 써주는 AI들이 있고, 예. 그다음에 뭐 텍스트 투 이미지라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는 AI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배경 제거라 그래서 이미지에서 배경을 제거, 왜냐면 파워포인트 할 때는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예. 그런 것들 필요한 것도 있고, 해상도가 낮을 때 자동으로 해상도를 향상시켜주는 AI, 뭐 스타일을 변환해주는 AI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게 지금 네. 뭐 챗GPT를 붙인 거예요? 뭐 자체 모델이에요? 지금 생성형 AI가? 지금 저희가 챗GPT 3.5, 4.0이랑 네. 여기 클로바 X를 연동하고 있고요. 아하. 그래서 저희가 뭐 글을 쓰는 데서는 챗GPT, 그다음에 이미지를 만드는 데서는 스테이블 디퓨전, 그다음에 외에도 다양한 AI 기능들을 지금 연동하고 있어요. 아하, 연동. 네네. 혹시 그 오픈 AI나 그러면 네. 클로바엑스면 네이버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스테빌리티 AI 이런 데다 그러면 저거 수수료 내고 뭐 비용 주는 겁니다. 네네, API 비용 다행히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 그 유저 입장에서는 예. 이제 뭐 스테이블 이미지 AI 쓸래도 뭐 얼마 내고. 몇 불 내고, 그다음에 챗GPT 유료 저희 4.0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 쓸래도 얼마 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뭐 이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AI 기능들 제공하는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더 저렴한, 저희가 지금 월 14,900원, 그다음에 24,900원 모델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AI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저렴하면서도 오피스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챗 GPT 4.0만 하더라도 $20 내는데 네네, 그런 거 맞아요. 26,000원인데? 맞아요. 그거보다 그러면 폴라리스 오피스 안에 들어가서 쓰는 게 더 싼 거네요? 그렇죠. 그 인제만 해주시면 어떡해요?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이미지를 지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글도 썼고, 네. 그다음에 이미지를 만들어서 뭐 그러면 저거를 문서에다가 또 바로 여기 집어넣을 바로 수 있고. 삽입하게 할 수 있고, 자동으로 삽입하면 자동으로 삽입되고 이러니까 사실 디자이너들이나 다른 도움 없이도 쉽게 문서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확실히 좀 구독료도 올라가고 네. 재무적인 어떤 좀 매출 효과도 좀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한 뭐 4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좀 되게 힘들었던 게, 네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뷰어로 쓰시는 분이 많고, 단순하게. 네네네. 그러다 보니 유료 구독도 많이 안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입자도 뭐 충분히 누적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실은 재미적으로 좀 어려웠었는데, 딱 어느 수준, 특히 코로나가 오고 구독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 일단 누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옛날 뭐 프리로드 되던 시절보다 더 안정적이고 확장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 것 같아요. 실적도 꾸준히 또 늘고는 있더라고요. 네네네. 뭐 사실 오피스, 뭐 저희가 뭐 다른 사업들도 좀 해서 다른 사업들은 조금 플럭추에이션이 있었는데, 네. 저희가 클라우드 사업을 하면서 오피스 사업 자체가 준 적은 없거든요. 근데 다만 뭐 어느 정도 흑자를 넘어서는 데까지 좀 몇 년이 걸렸기는 했는데, 이제 뭐 앞으로는 이게 대부분 저희가 또 구독으로 결정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한번 구독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취소하거나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꾸준히 또 쓰는 서비스는 계속 쓰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게다가 이제 A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한다면 뭐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은 충분히 마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코파일럿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파워포인트, 뭐 워드, 뭐 네. 여러 가지 엑셀도 그렇고 예. 인공지능 이제 붙인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챗GPT를. 네, 거기도 이제 상용화를 하고 있고 또 유료화를 하고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폴라리스 오피스랑 경쟁 관계 아닙니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네. MS의 점유율이 뭐 한 60% 되고 저희가 한 30-40% 정도 되면 네. 그걸 뭐 직접적인 경쟁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네네네. 사실 실제로 보면 뭐 MS는 오피스로 거의 뭐 한 40조 원, 50조 원을 버시는 회사고, 저희는 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니치 시장들을 잘 갖고 있는 회사고, 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저희는 오히려 MS가 좀 코파일럿을 잘 해서 사람들이 오피스 작업들을 AI를 이용해서 해야 되겠다는 게 좀 더 확산되는 게 더 저희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MS의 그 AI 요금제 가격은
최소가 60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기존의 오피스 제일 제공되는 게 비싸요. 30불 이상부터 거기에 네. AI 기능 하려면 추가로 30불 해가지고 그러면 7만 원, 8만 원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렇게 보면 물론 뭐 그거를 좋다고 쓰시는 분은 당연히 쓰실 수 있는 거고 다만 그런 AI 기능들이 좋지만 이제 뭐 조금 더 저렴한 오션들을 원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희가 그 PDF라든지 아래 한글이라든지 이제 다른 포맷에서도 AI를 쓰시고 싶은 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기기들을 더 많이 지원하니까 여러 가지 기기들을 다 필요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요새 최근에 나간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온디바이스 AI 오피스를 했는데 네네네네. 이제 이게 뭐냐면 사실 기존의 챗GPT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클라우드가 저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어떤 회사들의 규정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로 기반으로 한 기능들을 못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간 경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니면 아주 개인적인 정보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좀 클라우드를 꺼리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는데 네. 그냥 노트북 안에서만 동작하는 AI를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들 또 아니면 개인정보에 되게 민감하신 개인들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오피스를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LLM 모델들도 저희가 이번에 업스테이지하고 붙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되게 협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네요. 네네. 다양한 사실 기업들하고. 저희는 직접 LLM 모델이나 AI 모델을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오픈 AI를 비롯해서 네이버를 비롯해서 이런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가장 좋은 솔루션들을 쓰겠다는 입장이고요. 조금 크게 봐서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 저는 지금 작년 아니면 올해 정도까지는 사실은 AI 칩셋이 이제 주도하는 시장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AI 칩셋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AI 모델들 오픈 AI나 아니면 네이버나 아니면 아까 업스테이지나 올거나이즈나 이런 AI 모델들을 하시는 분들이 될 거고 그 다음은 실제로는 사용자들에게 효익이 주어지려면 결국 AI 응용 프로그램들이 제일 많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칩셋 그 자체가 목표도 아니고 AI 모델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결국 그걸 이용해서 문서를 쉽게 만들어준다든지 업무를 쉽게 편하게 해준다든지 무언가를 어쨌든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오피스, 문서 작업은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적용될 수 있고 제일 기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용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온갖 빅테크들이 경쟁하고 있는 그 LLM을 직접 만들기보단 어쨌든 세상에 나온 것 중에서 제일 좋고 아니면 제일 사실은 되게 그냥 좋고 나쁘고의 문제도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어떤 거는 그냥 단순히 성능으로 보면 챗GPT가 좋지만 특정 영역으로 보면 어떤 SLLM들이 좋기도 하고 온디바이스에 쓰기엔 또 어떤 게 좋기도 하고 구축형으로 쓰기엔 어떤 게 좋기도 하고 다 다르다. 그렇죠. 네이버도 한국어를 위하면 네이버가 더 좋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만들면 이게 하나를 잘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국 사용자가 효익을 느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LLM 이게 대규모 언어 모델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얼마 전에도 보니까 올거나이즈 네. 하고 LLM 사업을 협력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LLM 모델이 네.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네. 오픈 AI나 네네네. 메타나 네. 이런 정도나 진짜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LLM 사업을 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올거나이즈하고 저희가 협력하는 거는 지금 제가 여기다 띄워놨는데 네. 저희가 AI 앱마켓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앱스토어 같은 거? 네네 맞아요. 네. 저희가 지금 원래 제공하고 있었던 AI 라이트는 아무래도 오피스라는 도구가 굉장히 범용적인 도구잖아요. 학생이 쓰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쓰기도 하고 직장인도 마케팅하는 사람, 개발하는 사람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네. 아주 범용적인 기능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프롬프팅으로 내가 원하는 일들을 다 시켜야 된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잘 쓰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잘 쓰지만 많은 분들은 이거 열어놓고 내가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지?부터 고민하시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딱 맞는 어떤 기능들 내가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치면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검토하는 일들
아니면 여기에 법률, 내가 계약 담당자라고 치면 법률 문장을 해석하는 일들, 이런 거란 말이죠. 이렇게 AI 앱마켓을 만들게 되면 필요로 하시는 분이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개발사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뭐 나중에 되면 아예 뭐 저희가 GPT 스토어 같은 것처럼 사람들이 만들어서 서로 수익 모델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예 앱마켓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폴라리스 오피스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지금 그 AI 앱스라고 돼 있는 거에 14개 앱이 먼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저게 앱이에요? 네네네네. 이게 무제한이 24,900원이라고 했는데 네. 혹시 뭐 이렇게 마이스트릿 구독자 할인 막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거 한번 같이 할까요? 저는 항상 네. 제 속물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어떻게 해서 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네네. 방안. 그거 뭐 충분히 뭐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딱 정해가지고 완전 코드랑 즉흥적인 이런 겁니다. 것들- 이거 예. 짜놓고 한 거 아니고. 네네. 그건 영상 올라가기 전까지 저희 합의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죠. 또 하나가 이게 AI가 많이 발달하고 다용도로 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는 좋은데 네. 또 그럴수록 보안의 영역이 굉장히 이제 취약해질 수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게 또 클라우드로 가버리니까 또 불안하기도 하고 네네네. 지금 사업적으로도 모바일 보안을 같이 하시던가요? 네네. 저희가 뭐 모바일 백신 쪽 사업이 있는데 예. 뭐 문서 쪽은 아니고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들 중에 아까 얘기한 온디바이스 AI도 있고 그런 니즈를 위해서 네.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어떤 사업들을 하냐면 저희가 SDK랑 닥스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얘기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AI 기능만 못 쓰는 게 아니라 구글 닥스나 365 같은 클라우드 오피스도 못 써요. 그렇죠. 메신저도 못 쓰게 해 뭐 네. 금지된 게 많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 50개 팀이 있는 회사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간 보고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옛날처럼 50개 팀에서 이메일을 보내서 내 부분을 업데이트 해주세요 하고 취합하다가 근데 바뀌었어요가 20개 오고 아니 이게 최종인가요 저게 최종인가요 하다가 일주일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아직도.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 그런 내부망에 구축할 수 있는 공동 편집 솔루션. 그러니까 구글 닥스 같은 네네. 건데 회사 내부망에다 할 수 있는 거. 네네네네. 인터넷이 예,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 뭐 한국의 꽤 큰 공공기관들 뭐 한전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발전공기업들 금융기관들 지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여러 LLM 회사들하고 좀 협력하는 것도 이제 공동 편집이 지금은 되게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죠. 그 다음으로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I이고 또 AI를 클라우드에서 못 쓰기 때문에 그 내부망에서 돌아가는 AI에 대한 수요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오픈 AI는 아직 그거에 대한 로드맵이 정확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얘기하신 뭐 네이버라든지 업스테이지라든지 올거나이츠라든지 솔트럭스라든지 이런 저희가 협력하는 LLM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축형 AI들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있고 물론 이게 클라우드 버전에 비해서 성능이 일부 떨어질 수는 있지만 네. 또 반대로 그 회사의 정보에 특화돼서 학습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더 적합할 수도 있다.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도 하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된 거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는 오피스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이 오피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문서들을 작성을 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작성을 하고 보기도 하고 뭐도 하는데 저희가 좀 바랬던 건 이게 좀 컨텐츠 플랫폼까지 확장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슬라이드 쉐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처럼 네. 여기서 만들어진 문서들이 딴 사람들에게 공유되기도 하고 예. 문서를 사고 팔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컨텐츠 자체를 얻으러 저희 오피스를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기를 좀 원했고 저희가 어쨌든 약간 그 폴라리스 오피스 이 안이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할 수 그렇죠, 있게끔. 그렇죠. 문서 장터가 되길 바랬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저 베이스도 글로벌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뭐 사실 특정 통화로 구현한다는 것들이 쉽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 이미지 어셋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 국가 간의 사람들끼리도 거래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구현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실제로 지금 구현해서 좀 동작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블록체인 관련된 어려움들이 있어서 막 아주 활성화된 상태는 아닌데 제가 뭐 꾸준히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폴라리스 오피스 유저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찾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포털이 되고
뭐 자기가 아주 좋은 컨텐츠들을 만들었으면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는. 요게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지금 뭐 저희가 빗썸에 상장된 코인도 있고 서비스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 폴라리스 오피스 코인이 있어요? 네네네네 폴라리스 쉐어라고 저희가 코인이 있고 그거를 그러니까 뭐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 뭐 협력하는 그 폴라리스 쉐어 재단이 만들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연동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거 근데 약간 잘못하면은 네. 좀 안 좋은 일에 엮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근데 그거는 뭐 이상한 짓을 했을 때 그런 거고. 근데 이제 다만 아직은 블록체인을 실사용자들이 막 쉽게 쓰기에는 뭐 지갑이니 뭐니 이런 개념들이 아직은 좀 어렵더라고요. 있죠. 네, 예. 그래서 우선은 뭐 당장 뭐 적극적으로 홍보보다는 네. 차근차근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애플 비전 프로 폴라리스 오피스 직원들이 네네네. 미국 LA까지 가서 사왔더라고요. 네네네. 새벽 5시부터 줄 서가지고 샀습니다. 아니 그 비전 프로보다 비행기 티켓 값이 비싼 거 아니에요? 비행기 비행기 비슷한 티켓과 뭐 출장비 등등등 하면 거의 비슷했다고 봐야죠. 한 3주 정도 네. 먼저 사려고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희가 좀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이게 네. 저희가 오피스를 되게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아까 또 얘기했지만 저희 대부분 개발자고 사실 한국 기업인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폴라리스 오피스? 네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오피스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먼저 내고 AI에도 먼저 내고 이런 혁신적인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이 뒤에서 이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컨텐츠를 좀 한번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좀 한번 해보자. 그냥 뭐 저희도 유튜브나 이런 것들 좀 해봤으면 좋겠다. 네네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시키는 것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희는 뭘 해도 누구보다 빨리 인 거지. 그리고 그 누구보다 빨리를 위해서 훨씬 더 미친 짓도 할 수 있는 회사인 거지. 그러니까 뭐 사실은 AI 뭐 충분히 사람들이 많이 쓴 뒤에 구현해서 넣자라는 회사였으면 작년 3월에 나오는 게 아니었겠죠. 뭐 MS가 내고 거기가 하는 거 봐서 뭐 올해 이렇게 냈겠죠. 근데 저희는 그 2, 3주를 앞당기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가서라도 사는 그런 정신을 가진 회사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의 문화를 잘 드러낸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그럼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이제 앱이 나온 거예요? 저희 지금 이미 저희 그 아이패드용 앱이 거기서 돌아가서 그거 갖고 기본적인 동작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고 이제 전용 앱을 하면 제스처라든지 막 옛날 마이너리티 리프트처럼 막 펼치고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현재 개발 중에 있고 뭐 조만간 만들어서 출시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비전 프로용으로 따로. 네네네. 우리 이혜석 부사장님이 사실 이제 기술과 회사 운영, 사업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총괄이시긴 한데 그래서 재무 쪽은 좀 아니십니다만 네네네. 그래도 좀 요거는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네네. 2021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조금 매출 단위가 좀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네네네. 22년도에도 매출 240억, 20년도에는 195억이었다가 네네네. 195, 230, 242 이렇게 네네네. 올라왔고 지금 저희가 3월 6일에 촬영하고 있습니다만 네. 23년도 결산이 아직은 아직은 안 됐죠. 끝났죠. 네. 예. 어디 괜찮습니까? 회사 성장? 뭐 저희가 특히 오피스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저희가 구독이나 이런 것들로 쌓고 있어가지고 네. 뭐 사실은 21년 뭐 아니면 그 전부터 해서 사실 거의 역성장한 적이 없고요. 예. 다만 이제 뭐 나머지 사업들이 일부 좀 부침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 예. 그런 부분들도 대부분 제거돼서 앞으로는 뭐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뭐 사실 다른 계열사들 숫자들을 뭐 직접 언급할 입장은 아니지만 네, 저희가 네, 이제 네.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연결이 되면서 아마 그러한 숫자들이 좀 더해져가지고 성장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결 자회사들이 이제 생기면서 그 효과도 네네네. 있고 그러면 네. 이제 그거는 자회사의 어떤 그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건 제거하고 네. 폴라리스 오피스만 놓고 봐도 네.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저희가 이제 거의 구독 위주로 사업을 끌고 가고 있고 사실 구독이 뭐 하다 보면 이게 막 쉽게 취소하거나 이러고 뭐 줄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이게 느는 속도는 꾸준히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일 거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AI 요금제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기기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더해지면 그게 어느 순간 퀀텀 점프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 매출은 좀 늘었는데 이것도 아무래도 이제 연결 효과는 좀 있을 네네네. 거고
영업 비용하고 판매 관리비가 좀 많이 늘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일부 저희 뭐 AI 관련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늘었을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개발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말씀하셨지만 일부 개발자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지금 혁신적인 제품들을 먼저 만들고 있는 거여서 충분히 그게 더 크게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재무 쪽 CFO나 아니면 이제 전체 다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위치가 아니시다 보니까 이 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네네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의 회사가 주력 사업이라는 게 삐끗했을 때 네. 회사가 다른 사업으로 넘어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 않죠. 그게 뭐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던 일을 하려고 하고 새로운 도전에 안 하고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기존 사업을 또 지켜내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러면 서로의 반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려있는 문화고 그걸 같이 논의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자기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러한 환경의 변화에도 적응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더 커질 수 있는 이러한 기업 문화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지금 하나하나의 성장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회사가 진짜 지속 가능하게 10년, 20년을 성장하려면 이러한 문화 자체가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문화가 갖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의 위기를 이제 넘기고 더 크게 성장을 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저희 회사를 되게 높게 보는 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의 이혜석 부사장님과 함께 했고요. 와이스트릿 구독자분들을 위한 어떤 할인 쿠폰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빨리 내부적으로 네네. 회의를 하셔가지고 네네네네. 지금 클라우드로 빨리 회의를 네네네네. 제가 바로 마케팅 팀 보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 밑에다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